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96%, 코스닥은 1.42%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영상을 제가 찍었듯이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옵션 만기 기준 내일이죠. 옵션 만기일이 내일 안에는 결론이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런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별 투자자를 보면 오늘 역시 이 개관 투자자가 코스피는 많이 들어왔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흐름을 보면 기존의 흐름을 보면요, 기존에 양매수가 들어왔던 날이 있죠. 요 날이죠. 요 날 10월 7일 10월 7일이 요 날이에요. 요 날 양공 나온 날, 그죠? 요 날이에요. 요 날의 흐름을 똑같이 보여준 흐름이에요. 오늘도. 결국엔 여기서 주워 담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게 쳐밀고 여기서 반 이상에서 주워 담고 위에서 팔아먹은 다음에 그리고 밑으로 한 번 더 밀어서 결국에는 같은 자리에서 또 주워 담았다. 결국에는 요 자리에서 산 게 뭔가 좀 떨떠름하니까 야 조금만 이익 보고 팔자, 팔아놓고 밑에서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요 물량은 요 위에서 받았고 오늘의 요 물량은 어디서 받아? 요 밑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좀 더 싸게 받았다라는 거죠. 훨씬 더 한 1% 싸게. 그럼 종목으로 따지면 2-3%, 최소 2-3%는 싸게 밑에서 받은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의 그림인 거고, 코스피를 보는데 코스닥을 봤네요. 그죠? 그러면 요 날짜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10월 7일, 요 10월 7일이 어디? 요 날짜라는 거죠. 요 날짜, 요 날짜, 요 날짜. 그죠? 요게 요거, 요게 요거. 즉 요때 산 거 요때 다 팔아쳐먹고 요 밑에서 다시 산 거예요. 이 양아치 새끼들이. 그죠? 정확하죠? 그림을 코스닥도 어디 갔나요? 마찬가지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코스닥도 여기서 산 거 여기서 팔고 밑에서 조금 더 흘러서 여기서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코스닥은 조금 더 높게 샀네요. 그만큼 가벼워서 그런지 몰라도 더 밀리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때보다는 더 위에서 샀다. 즉 요만큼의 값어치를 따져본다면 요만큼의 값어치가 뭐다? 요만큼의 값어치다. 즉 갭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죠? 1000억이 갭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샀던 물량이. 여기선 338, 여긴 217. 개관은 크게 차이 없이 샀는데 금융투자 물량을 보면 들어왔던 물량이 이틀 사이로 같이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결국엔 여기서 사고 위에다가 살짝 이익 본 다음에 2-3%라도 본 다음에 밑으로 팔아놓고 개인들 털 거 좀 더 털고 좀 더 싸게 밑에서 주워 담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는 뭐다? 바닥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내일 또 혹여나 갭을 띄워서 물량을 또 팔아 제낀다. 즉 오늘 들어왔던 물량이 내일 또 반 50% 이상 나간다. 그러면 또 한 차례 누를 수 있겠구나라고 보셔도 돼요. 대신 누르더라도 기존의 저점을 크게 이탈하진 않을 거다. 그냥 밑에서 박스권의 모양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이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더라도 이 빨간 이 네모칸 안에다가 딱 갖다 놓을 것처럼만 만들어 놓고 끝났어요. 그죠? 이 자리로 내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들어간다면 결국엔 오늘의 이 매수를 했던 물량이 크게 빠져나가기보단 이 개인들 물량보다 외국인이나 이 기관 투자자 물량이 좀 더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다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내일 이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잘 정리가 되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들은 선물을 샀죠. 현물은 뭐 여기서 팔았지만 여기서 샀고, 대신 선물에서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물은 팔더라도 선물을 땡겼기 때문에 나중에 현물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만들어진다. 그런 관점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저의 관점이 맞아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디? 바닥권이라고 봐야 돼요. 뭐 전체는 아니지만 10종목 중에 7에서 8종목이 바닥권이다.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고, 이 자리가 깨지면 또 그 다음 지지라인까지 밀리겠지만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는 지지를 해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야만이 뭔가 이 주가에 대해서 상승을 좀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도저도 아닌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바닥이고 이제는 이 바닥을 다져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셀로메드가 장중에 좀 상승을 했죠. 장중에 상승을 했던 이유가 뭐 뉴스가 좀 나왔어요. mRNA 치료제, 백신 생산 요소 개발 속도 뭐 어쩌고 저쩌고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뭐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계약을 했다. 그럼 이 계약이 취소되지 않으면 앞으로 회사는 나아질 거다라는 호재 뉴스인데, 최근에 시장이 어리버리하고 이 큰 손은 비트코인에 가 있고 호랑이 없는 굴에는 사자가 왕이라고, 저기 여우가 왕이죠. 여우가 왕이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죠. 그런 의미라서 그런지 몰라도 쓸데없이 주가를 눌러요. 무슨 소리냐? 이제 호재 뉴스가 터졌고 위에서 터진 자리가 아니라 바닥에서 터졌는데도 이런 자리도 이게 제로 소멸의 관점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어거지의 흐름이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 대주주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주가를 다시 한번 눌렀다. 그리고 현재의 그림은 뭐 하방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는 있는 흐름인 거고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오늘 살포시 넘겼다가 결국엔 다시 눌린 자리인 거고요. 뭐 기준으로 보면 회사가 좋지 않아서 정지를 당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를 강하게 띄어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하락의 추세를 엮어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땐 어찌됐든 이 뉴스는 좋은 뉴스다. 그 뉴스가 미리 선반영 됐다고 하더라도 그 선반영 치고는 이 주가의 자리 자체가 애매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뭔가 그 다음을 생각하기 위한 하나의 트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런 트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못해도 7,500원이겠고요. 당연히 7,500원이겠고, 지금의 이 8,200원과 7,500원의 중간값인 7,850원 부근은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좀 나타나줘야 돼요. 그죠? 이 7,850원이 이 음봉의 C까지 자리가 좀 많이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또 그 다음에 6,000원대까지 눌러 앉아야 돼요. 그러면 뭐다? 별 볼 일 없다. 또 언제 정지가 될지 모른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7,8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뭐다? 이제는 자리를 잡을 확률도 나타난다 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이 추세를 이어갈 거라면 7,500원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왜? 추세는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죠? 저점 매수세가 오늘 이슈로 통해서 오늘 한번 터졌다가 그 자리를 그냥 메꿔버리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남은 이 자리를 한번 메꾸고 갈 수는 있다. 대신 그러더라도 장
지금 마감은 어디 7,850원, 못해도 7,800원 위에서 마무리, 혹은 다음날은 빠르게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종목은 굳이 지금부터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매수세가 강했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매도세가 강해진 거예요. 확실히 그 자리를 오늘 못 넘겼다라는 거고, 못 넘기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 자리를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봐야 될 자리라는 거고요. 최근에 넵지노맥스가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죠? 주가를 한번 올려다 놓고, 예전 영상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이 자리는 쉽게 한 번에 뚫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꾸준히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꾸준히 흘러내리면서 밑에 있는 장기이평선이 치고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장기이평선인 거고, 얘가 장기이평선이고, 그 위에 있는 중장기 이평선이 밑으로 꺾어서 내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또 역별이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밑에서 치고 올라가던 장기평선은 갈 길 가는 거고, 왜? 단기간에 빠졌기 때문에 갈 길 가는 거고, 그나마 이격을 벌렸던 이 중기 이평선이 밑으로 꺾었다가 여기서 이제 캔들을 잡아 돌린다면 뭐다? 우상향으로 돌리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의 트위스트를 한번 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밑에서 올라오던 추세까지도 다 깨졌죠. 왜? 시장이 그지 같았으니까. 그런 추세를 한번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결국엔 한 번 더 주저앉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는 장기 이평선까지 한 번 정도는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 자리가 23,000원 부근이고요. 이 23,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주가를 돌리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 자리가 29,000원에서 30,000원 부근, 이 자리를 넘어야만이 다시 한번 추세가 또 연결되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또 횡보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그림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다시 또 요 자리 안으로 기어 들어온 거예요. 요 자리 위에서 버티다가, 그리고 이 안에 교집합의 영향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탈했으면 안 되는 거였죠, 원칙은. 그죠? 근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 위로 올라타는 게 급선무다. 올라타지 못한다면 한 번 더 누를 순 있는 자리다. 하지만 그 눌림이 진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되실 거라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아이진이 좀 많이 빠졌죠. 뭐 때문에 빠졌는지까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뭐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온 건 없어요. 없지만 이일 전에 그냥 뭐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온 건 없네요.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온 건 없고, 대신 뭐 추가 상장을 했든 그런 게 하나의 악재가 될 수는 그쵸? 추가 상장을 했네요. 10,000원대. 그죠? 이게 악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호재가 없으니까 악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시장에서 관심이 떨어졌으니까 악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들고 있던 사람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안 가니까 에라이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왜? 지금 가격이 추가 상장 가격에 그래도 2배 이상이니까, 100% 수익이니까, 추가 상장하는 애들은 뭐 외놈이나 개관이 되겠죠. 그런 새끼들이 팔아쳐먹는 부분이 되니까 주가가 눌린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자,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 바닥에서 고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50%를 이탈했고, 그러면 가격 조정은 나왔고, 거기에 또 한번 요 자리까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가 25% 수준인 거고 여기가 30%가 남는 거죠. 그쵸?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70%가 빠진 자리예요. 그럼 가격 조정은 확실히 끝났지만 기간 조정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던 자리가 6개월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9월 달에서 여기까지 빠진 자리가 10월 달에 그러면 한 달 빠진 거죠. 그럼 5개월 정도는 더 횡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면? 신고가를 다시 가기 위함이라면. 이해되시죠? 그럼 가격 조정만 먼저 끝내놨다. 근데 가격 조정을 너무 빨리 끝내놨다. 기간 조정에 비해. 그렇다면 뭐 해야 돼? 이 가격 조정을 너무 빨리 끝내놨기 때문에 이 기간을 맞추기 전까지 뭘 해야 된다? 위아래 움직임을 좀 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위아래 이제 횡보하는 자리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눌렸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니까. 뭐 추가 상장의 악재가 될 수는 있죠. 근데 바이오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 돈 있는 회사가 아니니까. 대부분 바이오 기업은 돈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뜬구름을 잡는 거고, 그러니까 기대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주봉상의 그림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올라오면서 파동을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서 새끼 파동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동을 만들어 놓고 나서 또 한 번 강하게 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파동이 연결이 됐죠. 그죠? 그러면 뭐 이제 요게 하나가 1파동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관점인데, 이랬든 저랬든 이 파동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차례 저항.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누르면서 그 다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지금의 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하나의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고, 이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다가 결국엔 주저앉아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 자리를 버텨야 되는 그림인데, 오늘 이 자리를 살포시 깼어요. 그럼 내일 이 자리를 극복해 놓든,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누르면서 요런 자리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2만원까지도 열어놓을 수는 있는 자리라는 거죠. 2만원까지도 열어놓을 수는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갈 확률은 좀 드물다라는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기준은. 왜? 그러기에는 너무 강하게 쳐밀렸어요. 반등이 약했다.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요만큼이 올라왔고 18%, 그럼 여기서 요만큼, 안 보이네요. 이렇게 그려야 돼. 여기도 안 보이네. 음, 18%인 건 보셨죠? 18%면 밑으로, 여기 안 보여요. 여기까지 밀렸어요. 밀린 자리를 대략적으로 보면 아이, 다 지울게요. 자, 여기서 한 19% 정도, 아니야 18, 한 거진 20% 빠졌고, 그럼 여기서 다시 이만큼 빠진 게 거진 20%란 말이에요. 대신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당연히 하락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는 뭐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 이 안정화를 좀 취해야 될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안정화. 지금 무슨 소리냐? 이제는 더 강하게 밀리기보다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회복하는 차트가 한 번은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박스 치고 횡보하는 자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관점 중에 하나예요. 많이 밀린다면 정말 2만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분할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위까지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큰 그림으로 시장이 안정된다라는 이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 종목도 못해도 한 차례 29,000원에서 이 31,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밑으로 밀려 죽을 자리보다 위로 올라갈 자리가 분명히 더 남아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 왜? 그만큼 많이 밀렸으니까. 낙폭과대 관련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 기존 영상을 찍었죠. 여기서 영상을 찍으면서 이 4만원대 이 자리는 웬만하면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뭐 최근에 백신 이 임상을 하면서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게 뭐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얘기도 있다라는 말은 있더라고요. 근데 뭐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요날인가 나왔는데 주가가 내리기보다는 올라왔고 그런 자리에서 거래가 줄어드니까 여기 음봉 떨어졌던 이 자리를 못 넘기니까 당연히 주가가 한 번 더 누른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굳이 이제 이 자리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죠?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기존의 이 흐름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저항이 예전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자리까지 하나의 박스권인데 이 안에서 몸통으로 올렸던 자리가 어디? 여기란 말이에요. 46,000원. 그죠? 그러면 쉽게 판단을 한다면 여기는 아직은 매도 땅인 거고 여기는 매수 땅인 거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가 당분간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네 땅도 내 땅도 아닌 땅. 여기 매수의 땅이었는데 한번 밀렸다가 다시 이 자리를 회복했다라는 거고 여기도 매도의 땅이었는데 매수가 한번 밀었다가 매도가 다시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확실하게 저항선으로 딱 잡았다라는 거죠. 매도 애들이. 왜?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얘는 이랬든 저랬든 이제 46,000원 혹은 4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45,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이제는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까지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은 여기가 전쟁터지만 여기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매수의 관점이니까 우리는 매도보다. 그죠? 아군의 입장에서는 여기 44,500원인데 실제적으로 종가는 못해도 45,0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끝나야 돼요. 44,500원의 종가를 맞추면 다음날 무조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밀릴 수는 있지만 종가는 45,000원 위 혹은 45,500원 위로 마무리를 지어놔야 이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상승을 했고 하락이 나왔고 다시 상승이 나왔고 하락 A파가 나오고 B파가 나왔고 이제는 뭐다? C파가 나오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C파가 이 4만원까지도 열어놓을 수는 있는 자리지만 굳이 이걸 여기까지 쳐 밀고 갈 거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점을 다시는 넘기기 힘들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점을 넘긴다는 기준으로 따진다면 못해도 44,500원을 장중에 지켜야 되는 거고 종가는 45,000원 위에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다? 이 흐름을 이어간다. 이해되시죠? 이 흐름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나가리까지는 아니지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옆으로 버티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하는 자리? 횡보하는 자리.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덱스터라는 종목이죠. 어쨌든 신고가를 한번 넘겼어요. 기존의 영상 제가 한번 찍고 난 뒤로 신고가를 한번 넘겼고 최근에 이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죠. 드디어
누군가는 들어왔던 누군가는 뭐한다? 수익 실현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던 추세가 뭐한다? 각도를 변경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각도를 오늘 살포시 깨놨어요. 그죠? 살포시 깨놨기 때문에 내일 그러면 다시 이 종목이 17,800원 혹은 18,000원 위로 올라타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내일도 이 자리를 회복 못한다 그러면 뭐다? 이제는 이 안으로 기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서 올라오던 이 추세와 급등의 추세와 유지하는 요 추세가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 추세 위에서 버티다가 쳐 눌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위로 올라갈 거냐, 못 올라가면 이제는 요 안에서 기어서 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완벽하게 깨지는 자리는 15,0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15,000원 손절 잡고 이 종목은 대응할 수 있는 자리예요. 혹시나 내가 들고 있는 사람인 거고 좀 더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싶다면 15,000원에서는 15,000원에서는 무조건 손절 혹은 수익 실현의 자리다. 이해되시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대신 단기적인 이 강한 추세를 유지해 줄 거냐 아니면 이제 부드러운 추세를 유지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겠죠. 이게 길어진다면, 그럴 거라면 위로 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지금의 자리를 지키면서 날아가는 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간만에 DPC가 최근에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 얘도 엔터 관련준 거고, 누가 보더라도 BTS 관련으로 알고 있지만 빅히트가 상장하면서 BTS 치고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냥 이 회사의 값어치로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이 회사의 값어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추세의 흐름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 빅히트가 상장되기 전에 DPC가 상장되기도, DPC는 상장이 됐었네. DPC가 부각되기 전에 이 BTS 관련된 종목으로 다른 종목이 있었어요. 반도체 관련된. 그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원래 그 종목이 대장으로 하다가 나중에 DPC가 이 BTS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요 자리인가를 알고 있고, 그 종목은 뭐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종목이었는지. 그 종목도 처음엔 그렇게 BTS의 빛을 보다가 결국엔 뭘로 가요? 실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실적과 이제는 반도체 업체로. 그러면서 주가를 BTS로 올려놨던 그 자리를 버티고 한 차례 레벨업 됐다가 지금의 자리까지는 모르겠어요. 왜? 종목의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 전체적인 흐름 보면요, 기존에 고점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렀다가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쌍봉의 흐름을 연출하고 주가를 눌렀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서 치어 올라오는 이 이평에서 받아진 그림이에요. 쌍봉이 연출이 된다면 이 저가 부분까지 주가가 한번 눌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기존에 한번 바닥을 만들어 놓고 연출을 해 놓고 그 위에서 기존 고점을 만들었던 요 박스권과 그리고 그 위에서 중간에 중간값을 한 번 더 만들었던 요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즉 지금의 이 자리 13,500원 한 차례 올라왔으니까 1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못해도 다시 한번 이 주가를 조금이라도 갱신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7,500원 부근 정도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단기적인 박스권의 자리를 한번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16,300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요 자리 안에 갇힌 흐름으로
움직여 주는 부분일 거냐. 일단은 이 박스의 중간값을 오늘 넘어섰기 때문에 어제 못 넘었다가 다시 이 중간값 15,000원 부분이네요. 이 자리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다시 한번 16,300원을 도전하냐, 아니면 바로 도전했다가 눌리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 이랬든 저랬든 손절은 14,000원이 되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은 뭐 15,000원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근데 내일 당장 올라가진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 뭐 갭 띄워놓고 그냥 바로 밀릴 수도 있다. 왜? 그나마 거래가 터졌던 요 자리에 이 거래량이 오늘의 딱 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내일 시가로 넘긴다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윗꼬리 16,000원을 넘긴다라는 보장은 당장은 없어요.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그게 아니라면 16,000원 위에서 차라리 시가를 형성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딱 애매하게 끝나놨죠. 여기서 이제 내일 16,000원 부분, 16,000원, 16,100원에서 한 차례 맞고 밀리는 그림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자리가 15,000원, 뭐 많이 밀려야 14,000원인 자리인 건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확인했으니 그 다음 쉽게 뚫고 올라가는 그림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관심 가져볼 필요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V 인베스트먼트가 간만에 좀 움직였죠. 간만에 움직였어요. 간만에 움직였고, 뭐 어디 뭐 투자를 받았네 어쩐네 저쩐네 라는 뉴스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걸 안 뜨네. 뭐 SM랩에 520억 규모 투자가 부각이 됐다고 하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상한가는 가지 못했어요. 그죠? 뭐 하도 많이 쳐밀어가지고 상한가를 가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고점 한번 강하게 쳐 만들어 놓고 주가가 눌리면서 기존에 고점 만들었던 자리와 바닥을 만들었던 자리가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뭐다?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한 차례 위아래 흔들면서 몸통을 대략적으로 만들었던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4,450원 부근. 그러면서 이건 윗꼬리 자리고, 몸통을 이쪽 저쪽 만들었던 자리를 대충으로 본다면 그 자리가 4,000원 부근이에요. 오늘 그 자리를 확인한 거예요. 확인을 하고 못 넘어서니까, 왜? 거래량이 적으니까. 그죠? 쉽게 여기서 터졌던 요 거래량을 상응하기에는 거래가 너무 적게 터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밀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제는 주가가 주저앉는 그림보다는 여기서 한 방 쳐주고 한 방 쳐주고 주저앉고 한 방 쳐주고 주저앉고, 그럼 여기서 한 방 쳤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주저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런 그림은 안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바닥을 찍었으니까. 여기서 더 쳐밀리면 이 종목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기존에 한번 올렸다가 박스를 쳤던 자리를 뚫고 내려앉아 버리니까. 그럼 결국은 이런 자리까지 다시 한번 다 쳐밀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는 이 종목도 바닥의 흐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3,350원만 혹은 3,300원까지 이 자리만 유지하는 흐름을 나타내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 혹시 밀리더라도 다음날 빠르게만 회복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자리에서 빠르게 막 치고 날아갈 그림은 아니라는 거고요. 기껏해야 슈팅 한번 4,500원 부근 정도까지 한번 쏟아내고 다시 한번 누르면서 뭐 해야 돼?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자리 또 잡아야 돼요, 얘는. 뭐 그만큼 빠르게 튈 만한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까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먹을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누르면 슈팅을 낼 수 있는 관점은 분명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이처셀, 결국엔 버티고 있어요. 그죠? 버티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요. 오늘의 흐름이죠. 오늘 슈팅이 한번 좀 나왔죠. 오전에 좀 나오다가 결국에는 다시 윗골에 달았는데 이 슈팅의 관점이 어디? 요 거래량에 대한 관점이에요. 요 자리를 맞고 밀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 자리까지 아직 밀리지 않았거든요. 어디? 16,000원에서 15,500원. 그러면 오늘 슈팅이 한번 났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관심 갖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뭐다? 한 번 정도는 더 누르고 갈 수 있다. 누르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항과 지지가 있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여기를 발판 딱 밟고 빵 하고 튀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안 받고 여기서 쭉 떨어지다가 막 헤엄쳐가지고 여기까지 안 닿고 이렇게 버텨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으로 따지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빵 하고 도움 닫기로 뛰어가지고 쫙 들어간 다음에 쫙쫙쫙쫙쫙쫙 막 잠수해가지고 막 간 다음에 여기서 도움 받기를 딱 하고 팡 하고 밀어내면서 이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이 도움 닫기를 안 하고 그냥 돌았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 자리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차트의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수급은 들어온 건 맞는데 이 수급을 바로 이용하지 않을 확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15,5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라.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안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 한 번 더 눌러놓고 자리 잡는 그림을 좀 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뭐라도 하려고 폼을 잡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뭐 이슈가 강한 이슈가 뜨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